안녕하세요. 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어떻게 지내셨나요? 여기는 지금 주말이고요. 여기는 레이버데이 위켄드입니다. 어저께는 제가 애들 데리고 이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 나름대로 그랜드 서클이라고 만들었던 드라이브 코스를 갔다 왔거든요. 한 6시간 반 걸리는 코스였는데요. 굉장히 멀더라고요. 어저께. 그리고 최고 온도를 찍은 날이에요. 125도니까 섭씨로 51도를 찍은 날이었어요. 제가 저 팜스프링 솔튼시라는 곳을 지나서 엔자브로에고라는 데저트 스테이트 파크를 지나서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요. 굉장히 힘들었던 날입니다. 운전하기 힘든 날이었어요. 재미도 있었고요. 뭐 아이들이랑 이렇게 드라이브 다니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더웠던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차 안에서 한 72도, 그러니까 그 온도를 맞춰놓고 에어 컨디션을 켜놓고 다녀서 차 안에서는 몰랐는데, 잠깐 기름 늘어 나온다든가 무슨 이제 거기 앞에 좀 하이킹 하러 잠깐 나갔는데, 사실은 하이킹 거의 포기했습니다. 너무 더워서 하이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날씨였어요. 거기가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을 갖고 간다 그래도 그 더위와 그걸 싸우기가 아이들에게 너무나 신체적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하지 않았고, 그냥 차로만 돌아다녔습니다. 한 358마일 정도 탄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더웠습니다. 사실 왜 이 얘기를 제가 먼저 시작을 하냐면요, 사실 너무 힘들어요.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고 나가는 곳조차도 너무 힘드니까. 그러다가 내가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나눌까 하다가, 옛날에 그 TV죠, 다모였나요? 하지원하고 이렇게 남자 배우가 기억이 안 나는데, 아프냐? 나도 아프다. 뭐 이렇게 있잖아요. 되게 드라이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아프냐? 나도 아프다. 사실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아픕니다. 그죠? 물론 대런 개 중에 웃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한동안 주식으로 좀 재미 보신 분들은 어려운 중에도 좀 웃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most의 사람들, 거의 많은 사람들은 아픈 중이죠, 지금. 특별히 저같이 장애아를 두고 있는 아빠로서는 사실 마음이 가장 아픕니다. 아이가 학교 가서 뛰놀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그 자기 거를 계속 디벨롭 시켜야 되는데, 저희 아는 장애아로서 중증 자폐아를 앓고 있거든요. 사실 이 얘기를 꺼내야 되느냐 말아야 했다가 좀 해보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 모든 부모님들이 다 지금 힘들대요. 저는 정상 아이도 있습니다.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극히 정상이고요. 조금 똑똑한 편에 속하는 편이고, 하나는 이제 중증 자폐아를 앓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편이고. 그래서 두 아이를 이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두 아이를 다 기르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가 알아서 온라인 스쿨이든 이걸 다 알아서 해요. 근데 하나는 옆에서 봐줘야 되고 손으로 잡아줘야 되고 이렇게 디렉션 해줘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, 사실 우리가 다 똑같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똑같은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함부로 조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같은 아픔일지라도 다른 아픔입니다. 똑같은 상황 속에 있다 그래도 그 상황들이 개개인마다 다릅니다.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을 지나왔다고 해서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이 사람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가끔 친구나 친지나 어른들이랑 얘기해보면 그 아픔에 대해서 자꾸 조언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배움이 부족해서, 지혜가 없어서, 혹은 지식이 없어서 그걸 여러분들과 나누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에게 듣고자 하는 건 공감입니다. 공감. 지금 이 시기에 어려운 거, 그래서 공감을 해달라고. 지금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우리 아픈데 손잡고 같이 걸어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서로 어려운데 자꾸 조언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요. 그게 좀 가슴이 아픈 거예요.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특히 더한 것 같아요. 사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. 이 팬데믹이
아주 너무 힘들어요.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장애아 부모를 가진 어머니, KBS 다큐였나요? EBS 다큐였는지 KBS 다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, 그 다큐에서 60살 드신 어머님이 나이 드신 아이 자폐아를 이제 키우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셨어요. 장애아를 가진 부모로서 공감은 갑니다. 굉장히 힘들거든요. 일반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거에 몇 배는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아 가정을 잘 모르시는 일반인 가정들이 자꾸 조언을 하려고 그래요. 그 조언이 필요가 없다고요. 이분들한테는 장애아 부모들은, 그리고 자꾸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부모를 피하려고 해요.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.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일반인 아이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. 이분들도 더 잘 알아요. 왜? 자녀를 기르는 건 똑같지만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의 자녀를 기르는 그 깊이가 더 깊어요. 사실 여러분들, 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희 아이는 11살입니다. 근데 만으로 3살 정도의 지능밖에 없어요. 그래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줘야 돼요.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 상황을 조언을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참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. 모르는데 조언을 하려고 그래요. 근데 이 시츄에이션만 아닙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많은 어려움들, 경험들이 있는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유튜브나 뉴스나 어떤 책을 통해서 들은 걸 가지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하려고 그래요.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. 방금도 제가 드라마 대사를 사용했잖아요. 아프냐? 나도 아프다. 딱 이겁니다. 딱 이거예요. 우리가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견뎌내가면서 공감해가면서 지켜가자고 하는 거는 딱 이겁니다. 아프냐? 나도 아프다. 같이 고통 속에서 서로 교감하고 이해해주고 서로 손잡고, 손잡는 거 사실 팬데믹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같이 가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. 손잡고 가자는 거에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자영업 실패로 사회적 격리로 인한 어려움에서 우리가 다 갈 수 있습니다. 제가 옛날에 상담했던 경우에서 제가 경험한 최악의 상황입니다. 물론 최악의 상황은 아니에요. 최악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 친구가 경험했던 걸 나누고 오늘 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 마치겠습니다. 그 여자는 군인이었습니다. 그리고 제 사무실에 울면서 찾아왔습니다. 제가 상담을 했기 때문에. 우는 내용이 뭐냐면, 자기한테는 21살에 자폐아 동생이 있었어요. 그 아이의 지능은 그 당시에 11살이었습니다. 물론 더 나아지진 않았겠죠. 이미 성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이의 지능은 더 나아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. 11살, 21살, 11살의 지능을 가진 동생. 그리고 어머니는 10년째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, 아버지가 병 중이었어요. 아버지는 어머니를 병 간호 중이었고, 아버지도 병 중에 계셨습니다. 근데 아버지는 식구들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. 근데 이 병 간호하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장애아를 돌봐야 될 부모가 한 명은 돌아가셨고, 한 명은 10년째 병원에 있고, 그래서 이 여자 군인이 자기 동생을 자기 밑으로, 자기가 보호자로 데리고 오려는데 여러 가지 군대적으로 제한이 있었던 모양입니다. 그리고 어머니는 일주일 후 저랑 상담하고 첫 만남 이후 일주일에 돌아가셨어요. 아마도 그 병 중에 계시면서 외로움을 못 견디고 그거에 삶의 의지를 놔버리셨던 것 같아요. 환자였지만. 그래서 돌아가셨고, 그래서 그래서 이 친구가 군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. 이제서야 지금 제가 자폐 아이를 갖고 있지만, 그때는 저희 아이가 자폐아 진단을 받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. 너무 힘든 거죠. 그래서 저랑 그 친구랑 저희 오피스에서 같이 울었습니다. 그리고 그 친구는 매일 제 오피스를 찾아왔어요. 저는 크리스찬이고 목사고 했기 때문에 같이 기도했습니다. 그리고 매일 끝났어요.
그러니까 조언해 줄 게 없어요. 왜냐하면 그 상황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 어려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.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가 끝이었습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가 군대를 제대한다 그래요. 그러니까 패밀리 하드십이라 그래서 그 가족이 너무 어려워서 군대 더 이상 그 소속될 수 없어서 이렇게 패밀리 하드십으로 디스차지 그러니까 제대한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맥도날드라도 가서 일해서 동생을 테이크케어 하겠다고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애아 부모가 돼서 그 상황을 보니까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물론 다 어렵습니다. 일반 아이들도 다 어렵고 일반 가정도 다 어렵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는 거 좀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. 혼자라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이 너무 쉬워요. 혼자라도 책을 죄송합니다. 책을 볼 수 있는 아이 너무 쉽습니다. 혼자라도 씻을 수 있는 아이 너무 쉬워요. 혼자라도 씻을 수 있는 사람, 혼자서 자기 테이크케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가정, 그런 아이들을 둔 사람들 너무나 쉽습니다. 사실은 장애아들에 비해서. 근데 장애아를 두었는데 비즈니스도 잃고 잡도 잃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? 갈 데가 없죠. 그래서 그 60살 되신 어머니께서는 그 어려운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. 혹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본다면 함부로 조언하지 마십시오.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상황을 딥하게 잘 모릅니다. 그냥 당신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. 교감만 해주십시오. 교감만으로도 어려움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그 상황을 잘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. 다 같이 어려우니까요. 주식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식을 통해서 혹은 어떠한 것을 돈 많이 버신 분들은 축하를 드립니다. 그분들은 또 그분들이 하실 일이 있다고 봐요.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서는 그냥 아픈 사람들끼리 교감하고 아픈 사람들끼리 신앙인들이면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이 팬데믹을 한 공동체 커뮤니티로서 잘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도 부족하지만 마대 테스의 사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